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영국을 그 이름 없는 약한 나라에서부터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 만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1533년부터 1603년까지 살았습니다. 70세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할 때는 우울증과 노인성 질환으로 70세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1588년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 아르마다 함대를 칼레 해전에서 격파를 했을 때의 나이는 엘리자베스 1세가 55세.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스페인의 국왕인 펠리페 2세는 60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동년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재직도 거의 한 40년 이상씩 재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의 잉글랜드 여왕으로 재위를 한 것이 1558년부터 1603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5살에 즉위를 해서 45년간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42년간 통치한 데 반해서 엘리자베스 1세는 45년간 통치를 하니까 뭐 통치한 기간도 거의 비슷하게 되면서 요 당시에 그 펠리페 2세의 스페인이 세계 최고의 나라였는데 그 펠리페 2세가 죽을 때쯤 돼서에는 그 이제 세계 패권이 영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유럽의 후진국인 영국을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만든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처녀 여왕이라는 말이 붙게 되겠습니다. 그 자식이 없기 때문에 튜더 왕가는 여기서 뭐 맥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튜더 왕가가. 그다음에 여왕이 한 말은 짐은 국가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자신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아버지인 헨리 8세와 어머니는 제1 계비인 앤 불린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황후는 그 공식적인 황후는 스페인에서 온 그 캐서린이죠. 스페인에서 온 캐서린이었는데 그 이제 제1 후궁이죠. 제1 후궁이 이제 앤 불린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앤 불린이 35살 때 엄마가 35살 때 앤 불린이 그 헨리 8세가 이제 그 실증을 내기 시작을 해서 헨리 8세가 간통죄와 반역죄로 이 앤블린을 참수를 시켜 목을 잘라버리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1세는 어렸을 때부터 좀 고독하게 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엄마가 그렇게 이제 그 간통죄와 반역죄로 죽으니까 세력이 이제 약해지면서 왕위 계승에서 제외가 되고 항상 어렸을 때 불안하고 위험한 시절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복 언니, 그러니까 이복 언니가 이제 그 첫째 왕후였던 그 캐서린의 딸이죠. 그 캐서린의 딸인 이복 언니인 메리 1세가 항상 엘리자베스를 감시하고 견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1547년 14살 때 아버지인 헨리 8세가 사망을 하고 이복 동생인 에드워드 6세가 남자죠. 즉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헨리 8세의 마지막 부인인 캐서린 파가 토마스 시모어 경과 결혼을 하고 이 어린 엘리자베스 1세, 14살인 엘리자베스 1세를 자기네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키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살 때 그 아버지의 마지막 부인 캐서린 파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서 거기서 이제 양육이 되는 거죠. 하지만은 1년이 지난 1548년 15살 때 그 자기를 키워주는 캐서린 파의 남편인 토머스 시모아가 그때 뭐 40살이 다 됐는데 이 사람하고 뭐 포옹하고 뭐 이상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발각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엘리자베스 1세가 웃기는 것이 겨우 15살이 그 뭐 고등학생 뭐 고등학교 1학년이나 되나 뭐 요 나이 때 벌써 그 자기를 양육해 주기로 한 그 토머스 시모아 경 뭐 40살이 다 된 분, 나이가 많죠. 25살 차이에 이 사람하고 포옹을 한 게 발각이 돼서 그 캐서린 파한테 발각이 돼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서린 파는 이 토머스 시모와 이혼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떻든 다시 이제 그 1년 만에 혼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1553년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그 이복 언니인 메리 1세가 그 영국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메리 1세는 아주 철저한 로만 카톨릭 천주교 신자고
별명이 피해 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재위를 하자 이 메리 1세는 자기가 천주교이기 때문에 성공회와 개신교를 탄압을 해서 그 중에서 300명을 화형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피해 메리가 되었는데 이 메리 1세는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인 헨리 8세와 그 첫 번째 왕후인 스페인 아라곤의 캐서린의 장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메리 1세가 엘리자베스 1세를 견제를 많이 해서 고문도 하고 감시도 하고 살해 위협도 받고 런던 탑에 갇히기도 하는 등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20살 때 있기 때문에 나이가 젊고 희망이 많은 나이죠. 그래서 그래도 엘리자베스 1세는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좌절하지 않고 불행을 느끼지 않게 되겠습니다. 1558년 25살 때 메리 1세가 사망을 하면서 왕으로 영국 여왕으로 즉위를 한 거죠. 25살 때. 그래서 이제 추미론하고 좋은 관계, 균형 관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잘 이제 달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막 억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도 균형 관계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이 추미론은 국회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는 영국 성공회의 상징적인 수장으로 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성공회의 수장이라고 자신은 이제 스스로 성공의 신자이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개신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로만 카톨릭 간의 중용을 시키면서 종교적인 문제를 이제 좀 안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안정을 시키고 추미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사람들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을 잘 써야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해줘야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직물 공업을 육성을 하게 되고 농촌 경제 발전을 이루고 1년에 2번씩 순시를 하면서 민중의 소리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한 가치의 강대국인 에스파냐를 견제를 해서 에스파냐를 정식으로는 싸우기가 힘이 드니까 그 프란시스 드레이크라든가 이런 해적들을 영국 해적이죠. 뒤에서 지원을 하면서 스페인이 그 식민지에서 가져오는 그 보물들, 금, 은 이런 그 보물선들을 공격을 영국 해군이 해적이 공격을 해서 그거를 뺏어오게 뒤에서 막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많이 이제 해적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영국 해적이. 1568년 35살 때 스코틀랜드 여왕인 메리 스튜어트가 이 여자는 이제 그 로만 카톨릭이죠.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 메리 스튜어트가 영국으로 망명을 하면서 20년 동안 영국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587년 54살 때 이 그 스코틀랜드 여왕이었다가 망명을 해온 메리 스튜어트를 거의 20년 만에 단두대에 처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종교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메리 스튜어트가 그 로만 카톨릭 천주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영국을 침공하게 되는 명분을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88년에 그 칼레 해전 무적함대, 스페인 무적함대가 쳐들어올 때는 엘리자베스 1세는 55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의 그 무적함대는 리스본을 출발을 한 게, 리스본은 지금 포르투갈의 수도죠. 항구 도시고 여기를 출발한 게 130척이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스페인으로 귀국한 거는 53척뿐이다. 나머지 배들은 대부분 폭풍 때문에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1589년 56살 때 스페인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칼레 해전 다음에 스페인을 공격을 하죠. 드레이크 해적이었던 프란시스 드레이크를 제독으로 해서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군인이 15,000명이 사망을 하고 40척의 배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칼레 해전에서 패배한 후 1년 만인 1589년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스페인의 해군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겠습니다. 1596년 63살 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말년에 접어든 거죠. 1596년 63살 때는 영국의 흉년이 들고 무역이 쇠퇴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나라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1601년에 68살 때, 그러니까 죽기 2년 전이죠. 자기의 총신인 에식스 백작인
대보루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진압이 되고 이 그 백작은 처형이 되지만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의 총신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우울증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2년이 지난 1603년 70세에 그 우울증이라든가 노인성 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한 그 위대한 거는 뭐냐면은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건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문화가 이때 꽃이 피었을 때 문학에서는 셰익스피어, 그다음에 철학에서는 프란시스 베이컨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을 해서 지금의 미국의 버지니아가 천여란 뜻이죠. 그래서 이게 그 엘리자베스 1세 땅 건데 미국의 버지니아주를 그 식민지에 건설을 한 거죠. 그다음에 그 무역이라든가 군사력인 그 식민지 건설을 위해서 동인도 회사를 창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